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151페이지 그냥 내용으로 봐줘요. 그 앞에 다시 말하자면 읽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 단 표현이 비추천한다. 따로 쓰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제목에 네 글자. 무슨 분포? 이항 분포예요. 이렇게 필기한 게 제일 깔끔해요. 이항 분포란 이항 분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필기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배운 게 기억나? 이산 확률 변수였어. 뭘 배웠다? 얘도 이산 확률 변수야. 이산 확률 변수야, 얘도. 근데 여기 중에서 다시 복습하면서 할게.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작성하는 거라 그랬어? 확률 분포표. 그 확률 분포표의 확률에 해당하는 아이를 우리 확률 무슨 함수라 불렀어? 질량 함수라 불렀어. 변수마다 몸무게가 있어, 질량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 그때 그 질량 함수 채울 때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전경 구하고 뭘 구했어? 특경 구해서 이렇게 채웠지. 보통은 다 수학적 확률을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산 확률 변수지. 근데 기억해,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가 잘 봐. 보편적으로는 전경, 특경, 수학적 확률이지. 근데 얘는 기억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 뭘 따른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 확률을 따른다. 우린 이럴 때 이걸 이항 분포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을. 얘들아, 이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작성한 다음에 분포표.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거야. 평균 분산 내는 거 기억나요? 근데 이건 확률이 무슨 확률이래? 그지 같은 거야. 그지 같잖아, 계산이. 그래서 얘는 표를 안 그려도 평균 분산을 그냥 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거야. 이해 가요? 잘 봐. 내가 예시 하나만 들고 나서 지울게. 예를 들자. 동전을 2번 던져. 동전을 몇 번 던진다? 2번 던져. 그때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 동전을 2번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 뭐라 그러자? x.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딱 봐도 이산이라는 느낌은 그냥 같지, 얘들아. 그치? 그럼 미니멈 몇 번 나올 수 있어? 0번 나올 수 있고, 또는 몇 번? 1번, 또는 몇 번? 2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몇 번 던져? 2번, 하나만 할게. 2번 중 몇 번이야?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2C 얼마? 1. 2분의 1에 몇 승? 1승. 2분의 1에 몇 승?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도 돼. 근데 이거 채우기가 그지 같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10번이었어 봐. 이거 언제 채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를 안 그리고도 평균과 분산을 얻을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거야. 이해 가요? 이제부터 결론. 잘 봐. 일로 와. 얘들아, 어떠한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우린 이렇게 B라고 쓸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다는 N을 쓴다. N이란 시도 횟수야. 여기 N과 똑같아. 얘는 지금 몇 번 시도하고 있어. 그 다음에 P는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얘는 지금 뭐가 나온다 그랬어? 확률 얼마 썼어? 그래, 이 NP가 여기 NP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 표를 그리지 않고도 잘 봐. 여기서 평균을 얻을 수 있어. 어떻게요? NP. 이렇게요. 이게 무조건 평균이야. 실제로 이렇게 표를 완성한 다음에 곱해서 더해도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분산은요, 그러면 기억해. NP 1-P.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참고로 표준 편차는 분산에 뭘 씌우면 된다? 루트.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이해 가요, 지금? 기억해야 돼. 절대 잊지 마. 이 내용 자체를 절대 잊지 마. 다시 말해. 이항 분포도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이야. 근데 확률 질량 함수가 뭘 따라가? 독립시행. 이거 잊지 마. 이해가지? 이해가. 절대 잊지 마, 이거. 그럼 봐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유형 10번부터 갑니다. 10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얼마다? 10분의 7이 볼링 선수가 있어. 근데 공을 몇 번 던져? 4번. 밑줄. 4번 던져. 자, 이제부터 생각해야 돼. 표현에 대한 인식을 좀 할게. 똑같은 일 몇 번 반복하니? 4번 반복해. 이제부터 잘 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제일 처음에 떠올라야 되는 건 독립시행 확률이야. 그치? 단, 특정 확률을 물어볼 땐 독립시행 확률을 떠올리는 게 맞아. 근데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 그랬다?
그렇지.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그랬지. 떠올라 이제부터. 반복적으로 반복하는데 확률 변수 x란 말 나오잖아? 무조건 이항분포를 떠올린다. 뭘 떠올린다고? 이항분포. 그럼 잘 봐. 1번.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라고 돼 있지. 너무 쉽지 않아? x는 이항분포야. 몇 번의 시도? 4번이야. 뭐가 나오는 게 x야? 스트라이크의 횟수가 x지. 그럼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을 쓰는 거야. 여기서 아까 얼마나 그랬어? 끝! 이거라고. 이해가요? 두 번째. 뭘 구하라고? 아까 말했지.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함수는 뭘 따른다? 독립시행이야. 그러면 몇 번의 시도? 특정 사건이 몇 번인지 몰라. 단 그 사건이 일어난 확률이 얼마?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4CR. 몇 번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치? 10분의 7의 몇 승? R승. 10분의 3의 몇 승? 4-R승. 끝.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마지막.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뭘 구하라? 자, 내가 아까 무슨 확률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다시 말해. 머릿속에 박아놔. 반복해. 확률,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반복해. 확률 변수, 그럼 이항분포야. 둘은 당연히 관련성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일단 4번을 던져왔는데 몇 번 이상? 그럼 4번 중 3번일 수도 있고 4번 중 4번일 수도 있지. 독립시행의 확률 몇 번 쓰라고? 2번 쓰라는 거야. 그럼 4C3. 10분의 7의 3승. 10분의 3의 1승. 또는 4번 중 4번이지. 4C4 안 쓸게. 그냥 10분의 7의 몇 승인 거야? 4승인 거라고. 혹은 이거는 표를 딱 그려봐. 표를 그려봐. 스트라이크의 횟수가 x인 거지. 몇 번 시도야? 그럼 표를 그리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나와? 0번,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나올 거고, 얘는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확률 값들이야. 이해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알아야 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뒤로 넘겨본다. 잘 봐. 필수 이제 11번 갑니다. 쉬워. 저 내용 절대 잊지 말자. 내가 필기한 내용만 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다? 잘라. 이다. 이항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은 표를 그리지 않고도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했어. 평균은 아까 어떻게 낸다 그랬니? 누구 곱하기 누구야? n 곱하기 p야. 그 확률값 평균이 얼마래? 2래. 이거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np1-p라 그랬어. 근데 여기 이미 np가 얼마라고 돼 있어? 여기가 2라고. 그럼 얘가 2로 바뀌고 뒤에가 1-p라고. 근데 그 값이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p 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지. 참고로 p가 2분의 1이면 n이 얼마가 된다는 사실? 4가 된다는 사실이지. 이거 이해가요? 여기까지 얻은 거야. 됐어? 근데 마지막 잘 봐. p 뭘 구하라고? 확률. x가 얼마일 확률? 무슨 확률 써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다시 말하지만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니까. 몇 번의 시도? 몇 번의 시도? 특정 사건이 몇 번? 2번.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 2분의 이렇게 가는 거라고. 따라서 4C 얼마? 2. 2분의 1에 2승. 다시 2분의 1에 2승 하면 끝나는 거지. 괜찮죠 지금? 자유로워야 돼 이게.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는 붙어있는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오케이. 자, 됐고요. 뒤로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이상 확률이랑 독립합 이거 달라요? 다시 뭐라고? 아닙니다. 아예 그건 용어 자체가 달려. 확률 변수랑 독립시행의 확률은 달라. 확률은 조건부, 수학적, 독립시행 이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 변수는 이상확률 변수랑 뭐가 있다 그랬어? 연속확률 변수가 있어. 이해가죠? 확률 변수 안에 확률이 들어오는 거야. 변수마다 확률을 갖고 있다고. 이해가지? 오케이.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 거기 12번 갑니다. 잘 봐. 첫째 줄에 힌트를 다 주고 있어.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 밑줄. 게임 끝났어. 반복이다, 반복. 6의 약수가 나오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 그러자? X. 게임 끝났지? 반복 확률 변수 X 보여요? 뭐 떠올라야 돼? 이항분포라고. 아, X가 이항분포구나. 몇 번의 반복이 있었어? 18번의 반복이 있었어.
x가 뭘 의미한다고? 누가 나온다고?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지. 그럼 여기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써야지. 6의 약수 뭐 있어? 1, 2, 3, 6. 6개 중에 몇 개? 4개. 확률적으로 얼마다? 3분의 2가 되지. 이해가? 됐어.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돼 있니?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돼 있지? 이거 채웠으면 끝난 거지 뭐. 바로 가자. 평균. 그럼 18 곱하기 얼마 하는 거야? 3분의 2지. 그럼 이거 얼마가 되니? 12. 됐어요? 그 다음에 분산 갈까요? 원래 NP 1-P지. 근데 NP 값이 얼마야? 12. 1-P 하면 3분의 1이지. 그럼 이 얼마야? 4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 가자. 그럼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4니까 얘는 얼마다? 2. 끝.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저 표현을 보자마자 이건 이항분포구나 느끼면 된다고. 이해가죠? 이해가지? 그 다음 계속 갈게.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서 154번 갑니다. 154번. 이 필수예지 13번. 잘 봐. 자, 갑니다. 줄게.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10%가 뭐다? 불량품이야. 이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밑줄 400개의 제품이 생산돼. 그럼 나는 불량인지 아닌지 조사를 막 하겠지? 그럼 몇 번 반복하게 된다? 400번. 이랬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X. 게임 끝난 것 같지? 400번 반복하는데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야. 뭐 떠올라야 돼? 이항분포라고. 아, X는 이항분포구나. 불량품의 개수 X는 이항분포구나. 몇 번의 시도? 400번. 불량품의 개수, 불량품이 될 확률 몇 프로? 10%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근데 얘들아 물어보자. 정확히 얘 변수가 누구야? 그럼 내가 여기서 나오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 누구 거야? X 거야. 예를 들면 X의 평균 그러면 쟤네 둘을 뭐 하게 돼? 곱해. 그럼 얼마니? 40. 분산하면 저 40에다가 다시 얼마를 곱해? 10분의 9를 곱하지. 그럼 얼마야? 36이야. 다시 말해 얘네 변수가 다 누구라고요? 지금? X야. 근데 갑자기 Y를 던져준 다음에 Y의 평균과 뭘 구하래? 분산.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변환 쓰라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Y의 평균은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Y가 변하지. 뭘로 변한다 그래 있어? 2분의 3x-5로 변한다고 돼 있지. 기억나 변화 쓰던 거? x의 개수 얼마? 2분의 3 나가. 2x를 써. 5를 붙여. 기억나요 지금? 근데 여기서 2x 값이 얼마였어? 40 들어가면 약분되면서 60이지? 빼기 5 하면 얼마니? 55가 되겠지. 똑같은 방식으로 vy도 가는 거야. 그럼 v 2분의 3x 빼기 5야. 자, 분산의 경우면 x의 개수를 뭐에서 나간다? 제곱해서 나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5. 하고 vx가 붙어. 5는 써? 안 써? 안 써. vx가 얼마니? 36. 약분되면 9. 99 얼마가 된다? 81. 이런 거야. 이해 가죠 지금?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하나만 밑에 200번 체크. 잘 봐. 왜 체크하려고 하는지만.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몇 번 던져? n번 던져. 반복이야, 반복. 앞면이 1개, 뒷면이 3개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 그랬어? X. 반복 확률 변수 X. 뭐 떠올라야 돼? 이항분포라고. 그러면 아, 이걸 보자마자 X는 이항분포야. 몇 번의 시도? n번. 그럼 여기는 이 횟수가 일어날 확률이지. 이 횟수가 뭐라 그랬어? 앞면이 몇 개? 뒷면이 몇 개? 얘들아 잘 봐. 몇 개의 동전을 던져? 4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1개 나오면 되는 거지. 앞면이 1개 나오면 뒷면은 3개겠지. 4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1개 나오면 되는 거야? 무슨 확률 떠올라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 얘는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을 채우는 거야. 이해 가요 지금? 그럼 얘는 4승 1,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들어가겠지. 참고로 4승 1은 얼마야? 4. 2가 하나, 2가 3개지. 그럼 몇 분의 몇이니? 16분의 1. 그럼 얘 몇 분의 몇이 된다? 4분의 1.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거라고.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잘 봐. 잘 봐. 얘 누구의 변수에 대한 이항분포야? 그럼 내가 저기서 얘는 x에 대한 이항분포야.
내가 여기서 평균 얻을 수 있지. 얘는 얼마가 되니? 4분의 n이지. 분산도 얻을 수 있어. 그럼 4분의 n한테 4분의 3을 곱하면 16분의 몇 n이 된다? 3n. 여기까지 괜찮아? 자, 마지막 조건 봐봐. 2x 제곱이 얼마라고 돼 있어? 너희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우리 이거 뭐 구할 때 나오던 아이야? 저 분산. 분산 구할 때 나와. 분산은 뭘로 구하니까? vx 분산은 2x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2x의 완전 제곱, 평균의 제곱이라 그랬어. 그럼 얘만 딱 남기려면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넘겨야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vx 더하기 평균의 뭐가 똑같다? 제곱과 같다고. 이거 이해가? 아, 이제 채우자. 이거 채우자, 이제. 채우자. 70은 vx 여기서 얼마라고 했어? 16분의 몇 n? 3n 더하기 얘가 2x의 제곱,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16분의 얼마? n제곱. 이거 안 할게. 풀면 누구 값 나온다? n은 당연히 자연수야. 그러면 얘 채워져 안 채워져? 변화.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지? 얘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고 여기서 이확률, 독립시행확률을 구했다고 하면 약간 특이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자, 나머지들 쭉 해보되 특별한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뒤에 넘겨봐요. 특별한 몇 개만 더 볼게요. 먼저 143번 보이나요? 얘 체크 잠깐만 할게. 지금 질문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좀 보려고요. 이해가죠? 이해갑니다. 조금씩 앞에 풀었던 것보다 난이도가 있는 거. 지울게 이거.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메인이야. 오케이, 갑시다. 자, 이항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마지막에 포인트. x의 표준 편차가 최대가 될 때 그때의 x에 뭘 물어보니? 평균을 물어봅니다. 이거 이해가지? 얘들아, 우리 표준 편차 어떻게 돼? 표준 편차는 루트 vx고요. 그치? 저기서 vx 구하려면 np 1-p지. 아, 그러면 얘는 루트 10p 1-p라고. 이거 이해가?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최대. 근데 너무 쉬운 게 얘 몇 차야? 얘가 최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 참수의 무슨 값? 꼭지점 봐달라는 거야. 물론 p는 확률이니까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겠지. 복잡하게 하지 마. 이거 2차지 그냥. 축값 안 나는 점 그냥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언제 만나? 0. 언제 만나? 1. 어차피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고. 이해가요? 그럼 언제가 최대가 돼? 2분의 1일 때가 최대가 돼.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x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최대가 될 때라는 소리는 p가 얼마일 때? 2분의 1 때. 그치, 그런 말이라고. p가 2분의 1일 때. 그때의 x에 뭘 구하라고? 평균. 끝났지. 왜 이렇게 되면 저 x의 이항포가 완성되는 거지. 몇 번의 시도? 10번. 확률 얼마? 2분의 1.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평균. 곱하면 얼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저것 때문에 살짝 한 거야,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괜찮고요. 하나만 더. 145번 체크.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것들만 지금 하는 겁니다, 골라서. 봐봐.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져?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 그러자? x. 잘라줘. 느낌 와요? 반복 확률 변수 x 못 떠올라야 돼? 이항분포라고. 아, 그냥 보자마자 여기다 쓸게. 저 x는 이항분포구나. 몇 번의 시도? 3번. 자, 뭐가 x냐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지. 그럼 난 여기다 뭘 써야 돼?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인 거. 이거 이해가? 이제부터 갑니다. 다음의 평균을 FA라고 했어. 얘들아, 이런 i의 뭘? 평균. 평균이라는 건 2를 붙이라는 소리야. 그게 FA야. 그럼 잘 봐, 이제부터. FA라는 것은 평균이에요. 그치? 누구의? x-a의 제곱에. 이거 이해가? 괜찮아? 괜찮아? x-a의 제곱의 평균이라며. 2를 붙여야 평균이지. 너희 물어보자. x의 평균 그럼 뭐라고 써? 2x. y의 평균 2y. x-a 제곱의 평균 2x-a 제곱 쓰는 거야. 그럼 얘 완전식으로 풀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뭐가 되니? a 제곱이지.
자, 쫄지 마. 우리 변환 배웠어, 안 배웠어? ax 플러스 b의 변환 배웠지. 중요한 게 ax 플러스 b에서 변수는 x인 거야. a와 b는 상수인 거야. 근데 x랑 붙어있는 a는 평균일 때 앞으로 뭐 한다? 나가고 상수는 뒤에 붙이지. 얘는 변수가 x라 그랬지. 그럼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인 거야. 그러면 마치 전개 느낌이지. 얘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x에 뭐야? 제곱, 오케이? 얘는 앞으로 누구 나가야 돼? 2a 나가야지. 상수 나가고 이 뭐가 붙어? x. 완전 상수 그냥 나가지 a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해가? 이렇게 있으면 누구 나가? 그래. 이 나가 똑같아. x는 x제곱이냐 고민하지 마. 그냥 변수일 뿐이라고. 2a 나가. 상수니까 그냥 붙이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분의 1이잖아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근데 세 번 던진다면 그냥 한 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첫 한 번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3번 던지는 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고. 이해가요? 한 번을 기준으로 푸는 거라고. 쌤, 아까는 여기 독립시행 썼잖아요, 잖아. 그건 동전이 4개 있는데 그걸 3번 던진 거야. 달라.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나 이 아이에 무슨 값 묻는 거다? 최? 그럼 결국은 얘를 찾고 얘를 찾아야겠네. 그치? 여기서 찾는 거지, 뭐. 여기서 평균 낼 수 있잖아. 얼마야? 2분의 3. 분산 낼 수 있잖아. 그럼 얼마야? 4분의 3. 여기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얘가 일로 와. 일로 와. 다시 쓸게. FA는 얘부터 쓸게. A 제곱이지. 2x가 얼마야? 2분의 3이야. 2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몇 A? 3A. VX가 다시 또 나왔어, 이거. 뭐 구할 때 나온 아이다? 분산. 이 아까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 분산. 이거 완전 외워, 공식처럼. 평균의 뭐라 그랬어? 제곱이라 그랬어. 분산이 얼마야? 얘 제곱하면 4분의 9. 4분의 3 더하기 4분의 9 하면 4분의 12. 그럼 얼마다? 3. 이렇게 되겠지. 이런 몇 차 함수니? 꼭지점 찾으란 소리야. 이해가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2개 합시다. 146, 147번 별표. 잘 봐, 이제. 내가 왜 어렵냐고 하냐면 이 얘기를 좀 할게. 문제 읽으면서 내가 이상한 걸 보여줄게. 봐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해.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해. 오케이.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얼마? 100원. 파란 공이 나올 때마다 200원을 상금을 받습니다. 이해가? 마지막에 받은 총 금액의 무슨 값? 기대값 밑줄. 잘 봐. 이다. 이항분포에서의 변수. 이 말 꼭 기억해. 이항분포에서의 변수 x라고 쓸게. 나 이항분포에서의 변수 x는 꼭 기억해. 반드시 똑같은 일을 뭐 해야 되니? 반복하지. 똑같은 일을 100번 반복해. 그러면 저 변수는 몇 번 이런 횟수가 나오든지 1000명한테 똑같은 실험을 해. 그랬더니 몇 명이 그래. 사람 수가 나오든지 1000개의 물품이 불량인지 정상인지 작동을 시켜. 그랬더니 몇 개가 돼야 돼. 즉 얘는 절대 잊지 마. 횟수, 개수, 사람 수여야만 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00번을 반복한 몇 번, 100명한테 실험한 몇 명, 100개의 물건을 실험한 몇 개, 이런 아이여야 돼. 횟수, 개수, 사람 수야. 근데 저런 변수가 아닐 때가 있어. 얘는 봐봐. 뭐의 기대값을 궁금해? 그럼 금액의 평균이지. 기대값, 금액의 평균이지. 반복해. 그럼 분명히 이항분포인데 금액의 평균이지. 그럼 변수가 달라. 뭐가 다른 거라고? 변수가 달라.
그러면 변수의 관계성을 만들어내야 돼. 잘 봐, 잘 봐. 순수하게 이렇게 쓸게. x는 이항 분포. 몇 번의 시도를 한다고? 너희들 물어보자. 저런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내는 걸 5번 한다 그랬지. 그럼 한 번 꺼내봐. 무슨 색 아니야, 무슨 색이야?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떤 횟수일 거 아니야. 몇 번의 시도 중 어떤 횟수겠지. 그럼 난 저거를 하나 내가 마음대로 잡을게. 빨간 공이 나온 횟수라고 할게. 뭐가 나오는?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라고 할게. 오케이? 그래야 이항포가 되는 거야. 이항포에서 변수는 횟수겠어, 사람 수라고. 그럼 여기는 빨간 공이 나오를 뭘 써야 돼? 확률을 써야지. 한 번 기준으로. 공 몇 개 있어? 거기서 빨간 공은 몇 개 있어? 그럼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야. 그치? 그럼 너희가 여기서 만약에 평균을 내면 얘네들 뭐하니? 2지. 이걸 가지고 평균이니까 기대값 답이 2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래.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의 평균이 아니라 금액의 평균인 거야 지금. 이제부터 변수가 있어야 돼. 잘 봐. 이제부터 잘 봐. 금액을 y라고 잡겠습니다. 금액을 뭘로 잡자고? y. 그럼 나는 x와 y에 뭘 찾아내야 돼? 관계성을 찾아내야 돼. x와 y 뭘 찾는다고? 잘 봐. 몇 번 시도해? 근데 빨간 공이 나온 횟수가 몇 번이야? x번이지. 5번 중 x번이지. 잘 봐. 5번 중 빨간색이 몇 번 나왔다고? x번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다른 말로 파란색은 몇 번 나올까? 5-x번이 나오겠지? 근데 빨간색이 나올 때마다 얼마를 줘? 그러면 이 금액은 얘가 나올 때마다 100원이라며. 근데 몇 번 나왔어? 100x 이렇게 쓰는 거라고. 파란 공이 나올 때마다 얼마를 줘? 근데 이만큼 나왔다며. 그럼 플러스 뭐라고 쓸래? 500x 곱하기 몇? 200 이렇게 쓰겠지.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00x 더하기 100x지. 마이너스 몇 x? 100x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 1000이 된다고. 이거 이해가? 내가 지금 구할 건 누구의 기대값이라고? 금액의 기대값이야. 금액이라는 건 x야, y야? y. 난 이걸 구하는 거다. 변하지 위에 거에 의해서.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변한다고. 변화. 2x. 여기서 얼마라 그랬어? 2. 그래서 얼마? 1000이라고. 그럼 이 얼마가 된다? 800. 끝.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항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이항포 모의고사 4점이 나오면 뭐가 나오나요? 이게 나와. 다시 말해. 핵심 요 관계성. 절대 잊지 말자. 요 관계성. 이상해. 반복인데 이렇지 않으면 이상해야 돼. 이해가요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147번 별표. 이거는 위에 거랑은 좀 달라요. 잘 봐. 수능기출입니다. 별거 아니야. 주사위에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M과 N이라고 하자. 그치? 근데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사건을 뭐라 그러자? 2라고 하자. 잘라줘. 할 말이 있지만 미리 안 할게. 뒤에 거 읽으면서 할게. 이제 갑니다.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몇 번 반복해? 12번. 독립적인 거 당연한 거야. 밑줄.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뭐라 그랬어? 얘는 횟수지. 그럼 이건 변수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야.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가 x지.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 x는 당연히 뭘 따르게 된다?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그치? 반복 횟수 몇 번 반복한대? 물어보자.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돼?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써야지. 그치? 사건 2가 일어날 확률.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쓰는 거라고. 근데 사건 2라는 건 다시 위로 가봐. 주사위를 몇 개를 던져? 2개. 그랬을 때 나오는 수가 mn인데 m제곱 더하기 n제곱 25보다 뭐하다? 1000원 확률을 찾으라고.
아, 그러면 주사위를 2개 던지니까 전체는 얼마야? 36이야. 그럼 저걸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으라고. 너가 나란 소리야? 어차피 나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25 이하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너가 다 하는 거야, 그냥. m이 1이면 제곱해도 1이지? 넘어가면 얼마니? 그럼 n이 뭐 가능해? 1, 2, 3, 4, 5까지 가능하지? 5는 안 되네. 얘 몇 개야, 그러면? 4개. m이 2면 경우수 찾는 거야. 얘 얼마야? 4. 넘어가면 얼마? 21. 그럼 1, 2, 3, 4까지 되지? 또 몇 개야? 4개. m이 3이면 9지? 넘어가면 16이지? 그럼 1, 2, 3, 4 되지? 는 있으니까 얘도 4개야. 얘가 4면 얘 얼마니? 16. 그럼 넘어가면 얼마? 9. 1, 2, 3 몇 개? 3개. 얘가 5면 얼마? 25.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몇 개야, 총? 15개. 여기가 얼마다? 15 이렇게 써보는 거지. 그럼 이거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져. 분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얘를 특별히 찾는 거야, 그냥. 이건 변수의 변화가 있는 문제는 아니야. 단, 이것보다는 아까 그 위에 푼 문제 있지? 변수의 변화가 있는 문제가 더 어렵다. 요즘 최근에는 다 이걸로 낸다.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갈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2사는 끝. 이제부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 나가겠습니다.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하자.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할 텐데 다시 이론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확률 변수야. 기억나지? 변수마다 뭘 갖고 있다? 확률을 갖고 있다. 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치?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한 게 무슨 확률 변수다? 이산 확률 변수. 이항분포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얘가. 이제부터 할 게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무슨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제일 처음에 할 건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지? 그럼 차이가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는 변수를 딱딱딱딱 셀 수 있으니 이산이야. 동전의 개수, 앞면의 수 뭐 이런 거.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변수가 딱딱딱딱 끊어지지가 않아. 연속적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시간 같은 거야. 시간이 너희가 학원에 오는 시간, 그럼 11시 하자면 너희 11시 오는 거 아니야? 그 딥한 시간은 몰라, 연속적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값들 있지. 뭐 시간, 뭐 밀도. 밀도요? 뭐 키. 밀도는 좀 이상하다. 밀도는 좀 키, 뭐 이런 것들 있지. 너희 키 몇이야? 나 170이야? 딱 170이야? 아니요. 몰라. 측정하는 값은 그냥 거기 안에 있는 눈금으로만 표기될 뿐이지 정확한 값은 모르는 거야. 그런 것들 다 뭐라 부른다? 연속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산에서 뭘 작성하는 게 핵심? 분포표. 그 분포표의 확률을 확률 무슨 함수라 불렀어? 질량 함수라고 불렀어. 얘는 분포표 같은 건 없어. 단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 확률 무슨 함수가 있다? 밀도 함수가 있어. 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져. 질량 함수랑 비교되는 개념이야. 밀도 함수야. 그러면 이산은 이산을 작성하고 해석하는 게 핵심이지, 분포표를. 연속은 이 밀도 함수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게 핵심이야. 얘를 작성하고 뭐 한다고? 해석하는 게 시험에 나올 뿐입니다. 이해가? 잘 봐. 질량 함수랑 밀도 함수의 차이를 보여줄게요. 질량 함수는 이런 거야. 질량 함수야. x들마다 뭐가 있어? 확률이 있지. 그 확률들을 표기하잖아? 그럼 약간 초등학교 때 막대 그래프가 돼. x가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된다고. 이거 이해가요, 지금? 이게 질량 함수야. 그치?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밀도 함수는 이 x가 딱딱딱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수없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이게 뭐가 될까? 그래프가 돼. 뭐가 된다고? 그래프가 돼. 그게 바로 밀도 함수야.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성질만 얘기할 거야? 첫째, 당연해.
당연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니? 그 다음에 확률값이 음수일수는? 그럼 얘도 이 그래프가, 밀도함수 그래프가 축보다 밑에 그려지지? 당연히 안 와야지. 축보다 위야. 그치? 두 번째. 얘들아,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라고? 그럼 이거 막대를 어떻게 다 더해? 얘는 넓이를 구하는 거야. 뭘 구하는 거라고?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넓이를 구하는 거. 뭘 구하는 거라고? 넓이. 얘는 넓이가 확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넓이가 뭐다? 확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니? 1이야. 당연하지. 잘 봐. 얘기해 줄게, 이제부터. 방법이 또 있겠지. 봐봐. 옛날에는 얘들아,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을 쓰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이야? 곡선이기 때문이야. 옛날에는 곡선을 냈다. 지금 곡선을 안 내. 다 직선만 나와.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넓이만 구할 줄 알면 돼. 물론 삼사각형 넓이도 적분으로 구할 수 있어. 이해가죠 지금? 옛날에는 적분이라 쓰지만 지금 적분을 쓰지 않습니다. 요게 밀도함수야. 다시 말해 축보다 항상 어디에 그려지고? 왜? 넓이니까. 확률이니까. 넓이가 뭘 의미하고? 확률이고.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된다고? 1이다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것만 만족해야 밀도함수다. 그래프 아래에 그려진 밀도함수 아니야. 전체 넓이가 1이 안 되면 밀도함수 아니야.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이 정도는 기억하자. 잘 봐.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끝났어. 연속 확률 변수의 무슨 함수? 밀도함수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몇 차 함수야? 그럼 난 이 밀도함수를 작성, 글이란 소리야. 해석, 확률이 넓이다, 넓이를 구하란 소리야. 끝! 그림 그리고 넓이 구해. 됐어요? 그려보자. x값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봐. 0, 1, 2가 아니라 0 이상 2 이하지. 저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를 그리지 않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지금? 0부터 어디까지만 그려? 2. 거의 중학교 수학이야. 몇 차 함수라고요? 끝점 찍고 연결. 0 넣으면 얼마니? 근데 K가 축보다 밑에 찍힐 수는 없다고. 위에 찍힌다고. 2 넣으면 얼마니? 7. 그럼 몇 K? 7K. 끝. 연결. 이게 밀도함수야. 적분해도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K 3x 플러스 1을 적분하면 얼마다? 1 해도 돼. 인테그랄 이러면서 나와요. 이해가죠 지금? 근데 봐봐. 완벽하지가 않아. 왜? 여기를 모르잖아. 저 식을 완벽히 모르잖아. 일단 전체 넓이 얼마라고? 1. 초딩 수학이야 이제. 이거 무슨 도형이니? 무슨 도형이야? 무슨 도형이야?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설마 이게 윗변이지? 이러면 망한다. 평행해야 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 거야. 그 윗변 얼마? K. 아랫변 얼마? 7K. 높이 얼마? 2. 곱하기 2분의 1한 게 1이라고. 그럼 8K가 1이니까 K는 몇 분의 1이면? 8분의 1. 작성한 거야 이제. 작성했어. 그치? 그 식이 완벽해. 나 마지막에 K 값 구하라. 나 정답 얼마다? 8분의 1. 만약에 이럴 수도 있거든? 0부터 1까지 뭘 물어보는 거야? 확률. 확률은 뭐라고? 넓이. 그럼 0부터 여기 1까지 넓이 체크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저 확률 값이라고. 확률이 넓이고 넓이가 확률이야. 표를 작성할 때 전체 넓이가 얼마? 1임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야 그냥. 되게 쉬워. 못 푸는 게 이상하다 여기는. 넘겨보겠습니다. 15번 갑니다. 펼쳐야지. 진짜 별거 없어. 함수가 약간 쪼개져 있어. 똑같이 간다. 우리는 그냥 그려. 무조건 뭐 하라고? 그려. 밀도함수 무조건 그려. 작성만 해. 갑시다. 확률 변수 x의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쪼개져 있지? 나눠 그려. 다음. 저거 좀 완벽하지가 않지? K값 찾아야겠다는 생각 들지? 바로 갑시다. 처음에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다시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입니다. 이거 이해가? 0부터 1까지 그리자. 몇 차 함수? 몇 차 함수? 다 직선 준다니까? 끝점 찍고 연결해. 0 집어넣으면 얼마? 0.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K가 되겠지. 연결. 됐어요? 1부터 2까지. 1 집어넣으면 얼마? K. 2 집어넣으면 얼마? 0. 끝.
완벽히 이제 완성시키자. 전체 넓이는 얼마라고? 1. 전체 넓이 가자.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이 1이니까 K 값 얼마다? 1이 돼야지. 완성됐어. 여기 1이야. 나 마지막에 확률 물어본다. 확률은 넓이라고.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여기 2분의 1 있겠지. 여기까지. 그럼 이 Y값 알아야 되네. 그럼 2분의 1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0, 1 절반, 0, 1 절반 얼마? 2분의 1. 그냥 바로 봐도 되고. 이 넓이 구할까? 최종.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지. 넓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거라고.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나오면 땡큐야. 근데 2년에 한 번꼴로 냅니다, 수능에서도. 이렇게. 매번 그랬어서. 2번 문제 이럴 것 같은데 3번 문제.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갑시다.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실력 문제. 152번 갑시다. 한 페이지 넘겨서. 다 똑같아. 또 갑니다. 152번이요. 갑니다. x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란 소리야. 연속 확률 변수의 밀도 함수입니다. 또 그리는구나. 근데 이건 팁이 있어. 함수를 줬어, 안 줬어, 식을? 식이 없지. 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려요? 내 멋대로 그려. 내 멋대로 그래서 한 전제 조건만 맞으면 돼. 간다. 나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는 거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x값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그래, 마이너스 2부터 나는 2까지만 내 멋대로 그리면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야. 첫 번째 조건. fx랑 f-x가 같다. 무슨 뜻이야? 저 y축에 대해서 보다 대칭. 나 y축 대칭이 되게 내 멋대로 그릴게. 아래로 볼록이 좋아? 위로 볼록이 좋아? 아래로 볼록? 상관없어. 내 멋대로 그릴게. 멋대로 내 멋대로 그릴게. 그냥 내 멋대로 그린 거야. 그 다음 이제부터 봐. 특징. 이런 y축에 대해서 뭐니? 대칭. 물어보자. 전체 넓이 얼마? 절반 넓이는 2분의 1. 당연한 거야. 이거는 힌트가 하나 더 있어. 2분의 3부터 2까지 확률, 2분의 3부터 2까지 확률. 여기를 뜻하지. 단, 지금 이 그래프 어디 대칭이라고? 그럼 꼭 반대편도 꼭 찍어. 이게 2분의 3이지. 그럼 이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 꼭 찍어. 대칭성 나오는 그래프가 나오면 꼭 반대편 찍어. 습관처럼 밀도함수에서. 그 다음 갑니다. 0부터 어디까지? 여기지.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요 넓이를 A라고 할게. 오케이? 요 넓이를 B라고 할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저 마지막 조건 해석은 뭐야? A 값은 B 값의 몇 배랑 같다? 5배랑 같다는 거잖아. A 값은 B 값의 5배와 같아요. 이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 요 절반 넓이 얼마라고? 그래. A 더하기 B는 얼마인 거 알아? 1분의 1. 둘 연립하라는 소리지 뭐. 그럼 A 자리에 얼마를 5B를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A 자리에 5B야. 그럼 이거 몇 B가 되니? 6B가 되지. 그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야. 그럼 B는 몇 분의 몇이 된다? 12분의 1이라고. 괜찮아? 그럼 B가 12분의 1이면 A는 얼마인 거야? 12분의 5인 거야. 필요한 거 다 찾아 넣은 거야. 최종 간다. 절대값 풀 수 있다, 없다? 나 절대값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뜻하는 거지? 네. 이거 이해 가지? 현지가 이해 안 가는데 지금 표정이? 괜찮아, 절대값 풀이? 그럼 최종 구하는 거 어디야? 여기라고? 그럼 b 몇 개? 그래, 얘 2개. 12분의 2, 6분의 1. 정답. 이게 다야, 그냥. 식이 없어. 조건으로 그냥 그리면 돼.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칭성만 보이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5번 갑시다. 정규분포. 참고로, 검다는 정규분포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요? 뒤에 너네가 어차피 추정이 안 들어가면 거의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179페이지까지인 거야. 그 뒤에 추정이야. 2번 수업했는데 뒤에 가면 추정이야. 추정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고 무리하게 안 할게. 다음 시간까지 하면 딱 끝이야. 오케이. 우선 끝까지 다 나갈 거야. 혹시 모르니까 또. 오케이. 제목이 뭐니? 무슨 분포? 잘 봐. 재밌어, 이것도. 재밌다고요? 여기서 확장돼.
제목이 무슨 분포? 정규분포잖아. 그럼 바꿔 쓸게. 봐봐. 제목이 정규분포야. 필기 좀 합시다. 읽어보면 괜찮아. 나쁜 거 없어. 제목이 정규분포야. 정규분포가 뭐예요 하면 얘도 연속 확률 변수야. 무슨 확률 변수라고?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밀도 함수라고. 무슨 함수라고? 밀도 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겼어. 이런 함수를 따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도 함수 식이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 얘를 뭐라 부른다고? 정규분포라 불러. 연속의 밀도 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겼어. 그럼 뭐라 부른다고? 정규분포라고 해. 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쓴다는 것만 기억해. n이라고 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는 그 자료의 평균값을 쓴다. 무슨 값 쓴다고? 이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분산을 쓴다. 저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 아까 이항표 쓰듯이 단, 얘도 연속이라 그랬지. 그럼 무슨 함수를 갖는다? 밀도 함수. 그 밀도 함수 식이 저렇게 생겼다 그랬지. 젤 그리면 기억해. 젤 그리면 무조건 이딴 식으로 생겨. 단, 이 그래프는 모양새는 이런 모양새야. 항상 종 모양의 대칭성을 갖는 모양새야. 단 그게 이 m과 시그마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요 가운데 보여? 여기를 항상 m이 차지한다. 뭐가 차지한다고? m. 그리고 이 높이에 영향을 주는 게 시그마야. 뭐에 영향을 준다고? 시그마.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시그마가 커지잖아? 높이가 낮아져. 시그마가 작아지잖아? 그럼 높이는 뭐해져? 커져. 이것만 기억해. 그리고 이런 곡선을 기억해. 얘가 무슨 분포라고?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 부른다고요? 정규분포 곡선. 단, 얘도 분명히 연속이지. 밀도 함수지. 당연한 것. 전체 넓이는 얼마여야 돼? 당연한 거야. 자, 이제 봐봐. 어제 확통의 애들이랑도 이거 했어. 이거 궁금해 하더라고. 뭘 궁금해해요? 왜 이렇게 되냐고. 잘 봐, 잘 봐. m과 시그마는 정규분포 곡선 밀도 함수에 영향을 끼쳐. 너 이거 어제 본 거 같지 않니? 뭔가 방금 나도 너네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모든 엄청나게 자료가 많잖아? 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일반적인 분포라는 거야. 자료가 많으면. 뭔 소리야? 이 가운데가 뭐야? m이 뭐라 그랬어 아까? 평균. 평균에 애들이 몰려있다고. 아주 잘하는 애들, 아주 못하는 애들. 똑 잘라. 4%가 1등급. 이런 거야. 여기까지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모든 자료는 다 이렇게 돼, 사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가 중요하잖아. 첫째, m은 기준점에 영향을 준다. 뭐에 영향을 준다고? 평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낮아지면 왼쪽. 그 다음에 이게 궁금하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좀 할게. 표준 편차, 분산을 포함해서 우리 걔네들을 삼포도라고 부른다는 말 기억나? 삼포도는 자료가 모여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야.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야. 삼포도가 커요. 그럼 표준 편차가 큰 거지. 그럼 자료가 많이 모여져 있어. 퍼져 있는 거야. 이렇게 퍼진다고. 얘들아, 이 넓이는 얼마라고? 여기가 가운데로 높이 솟으면 이 뒤에 부분은 넓이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드는 거야. 다시 말해, 표준 편차가 커져요. 그러면은 삼포도가 크다는 거지. 삼포도가 크다는 건 자료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게 내려간다고. 왜 프로젝트가 큰 게 3%가 큰 거예요? 삼포도의 대표적인 애들이 표준 편차야. 맹수의 대표적인 게 호랑인 것처럼. 맹수가 싸움을 잘해. 그럼 호랑이가 싸움을 잘한다는 말이잖아. 같은 개념인 거야. 삼포도가 커지면 왜 표준 편차가 커져요가 아니라 표준 편차가 삼포도라고, 다른 말로. 근데 삼포도의 정의가 뭐라고? 자료가 모여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요. 표준 편차가 커요는 삼포도가 크다는 말이야. 그럼 자료가 퍼져 있어. 그 높이가 낮아지겠지. 왜? 이 안에는 유기체야. 전체 넓이가 1로 움직일 뿐이라고. 이건 기억해야 돼. 이건 기억해야 돼. 끝.
다 밀도함수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연속이니까. 당연하지, 지금? 됐습니다.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것만 합시다. 넘겨봐요. 거기 나와 있는 말 읽으면 그냥 이거야. 168페이지 갑니다. 갑니다. 첫째 줄, 168페이지의 필수예제 16번입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값이 나와 있는 거 보여, 지금? 잘라줘. 고민 없다. 정규분포야, 확률이야. 정규분포도 뭐라고? 연속이야. 그럼 확률은 어디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밀도함수. 그려야 돼. 밀도함수를 뭐 한다고? 쌤, 평균 모르고 표준표차 모르잖아요. 그냥 대략 그려. 종 모양으로. 항상 뭐로 그린다고? 종 모양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기고, 가운데가 m인 것만 알아. 높이는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 알아. 이해 가요? 잘 봐. 12보다 뭐하거나 뭐하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8보다 뭐하거나 뭐하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그럼 확률은 넓이라고. 확률을 모르면 한다고? 얘다 10이랑 누가 보여? 잘 봐. 10이랑 18이지. 그럼 10이랑 18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겠어? 당연한 거야. 이때는 꼭 세 가지는 기억해. 10이랑 18이지. 둘 다 M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M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며 M 기준으로 양쪽에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이해가? 둘 다 이렇게 있을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12보다 작은 확률과 18보다 큰 확률이 어떻게 같아져? 둘 다 오른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럼 12와 18이 어떻게 놓일까? 왼쪽에 12가 있는 거고요. 대칭적으로 반대편에 18이 있어야만 12보다 작거나 같다? 요 넓이랑 18보다 크거나 같다? 요 넓이가 뭐 할 수 있어? 같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은 12와 18의 한가운데 누가 있다? M, 걔가 중점이란 소리야. 12와 18의 중점.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요. 얼마가 된다? 15. 이렇게 평균값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저 자료는 평균이 15인 자료인 거라고. 이해 가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밑에 하나만 더 할게. 밑에 하나만 더 할게. 216번 체크. 이것도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잘라줘. 다음에 확률의 무슨 값을 물어본다?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야. 자, 정규분포를 주고 확률 그리란 소리야. 그리란 소리야. 그려봅시다. 종 모양의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말하지 않아도 가운데가 얼마야? 32지? 표준표차 5에 맞는 높이가 설정되어 있을 거야. 이해 가죠, 지금? 이제부터 잘 봐, 얘들아. k 빼기 3부터 k 플러스 어디까지니? 얘들아, 요 간격 얼마야? 4지. 이게 뭘 뜻하냐면 간격은 어차피 4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단 k 값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k 값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넓이라는 건 그때의 확률이라는 건 그때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얘가 어디에 위치할 때가 넓이가 가장 클까? 가운데 위치할 때 가장 크겠지. 가운데가 제일 높으니까. 그 말은 k 빼기 3과 k 플러스 1이 32에 대해서 모일 때 대칭일 때가 제일 큰 거라고. 그럼 또 얘가 중점인 거지.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얘지? 그럼 더한 게 얘 몇 배? 2배랑 같습니다. 둘 더하면 얼마니? 2k 마이너스 2가 제일 2배 하면 얼마야? 64가 되지. 그럼 여기서 2k가 얼마가 되는 거야? 66. 그럼 k는 얼마가 된다? 34.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괜찮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합시다. 필수 예제 17번 갑니다. 잘 봐. 표준화하여 뭘 구하기? 이거 100% 시험에 나온다. 그것도 엄청 많이. 사실 내가 통계를 하는 이유기도 해. 잘 봐, 잘 봐. 잘 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얘 보여? 네. 이 표는 볼 줄 알아야 돼. 이 표를 뭐라 그러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불러. 정규 분포 앞에 뭐가 붙었어? 표준화한 거야. 표준화한 거야. 그럼 쟤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이거에 대한 해석.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통 이렇게 써. 변수 Z라고 쓰고 정규 분포. 단,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딱 고정적이야. 왜? 표준화되어 있는 거라서. 무조건 0이고 무조건 1이야. 이해 가요? 그럼 얘 분포 표도
딱 하나밖에 없어. 분포표가 몇 개밖에 없다고? 하나. 이렇게 된 표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가운데가 얼마니? 0이지. 이따 평균 0이니까. 자, 왜 0이에요? 하지만 그냥 0, 1로 누군가 딱 픽스하고 푼 거야. 얘와 얘를 얼마로 고정했다고? 0과 1로 딱 픽스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표준화한 거라고. 표준화한다는 말 알잖아, 우리가. 이해가지, 지금? 그럼 봐봐. 넓이가 뭐라 그랬어? 근데 어떤 미친놈이 저 넓이를 다 계산해냈어. 어떤 미친놈이 이 넓이를 다 계산했다고. 뭘로? 우리 함수 알잖아, 그거 적분 때려서. 그럼 잘 보라고. 만약에 요 넓이를 알고 싶어.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0부터 어디까지? 그럼 0부터 여기가 1인 거지? 그 1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어디 갔어? 2로 할게. 저기 있는 걸로 할게. 2까지라고 해봐. 여기 얼마 쓴 거야? 0부터 2까지 확률이지. Z자리 얼마 쓴 거야? 2. 2 쓴 게 얼마래? 0. 얼마? 그래, 이 넓이가 0.477이라고. 그래서 계산해 놓은 식이야, 저게다. 탄. 쌤, 그러면 여기 0부터 Z, Z가 여기 있지? 그럼 음수까지는 없잖아요. 이게 서로가 뭐라 그랬어, 아까 좌우가? 그럼 0부터 2나 0부터 마이너스 2나 확률은 어떻다? 똑같다고.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봐봐. 이거 이해가 해석할 수 있겠어? 잘 봐, 잘 봐. 아까 했던 거 또 할게. 아까 했던 거 또 할게. 그냥 봐요. 쟤 봐봐.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얼마니? 표준편차가 얼마니? 10이지. 얘를 내가 만약에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기고 가운데가 얼마야? 40이지. 1번 봐봐. 확률. 확률은 넓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이래? 25부터 40까지 확률을 구하래. 확률 구할 수 있어? 못 구한다니까? 적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 25부터 40까지 확률을 구하래. 이 넓이를 구하는데 못 구한다고. 물론 방법은 있어. M과 시그마 나오지. 아까 그지 같던 그 정규분포 곡선 함수식 있지. 그냥 집어넣고 적분 때리면 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서 표준화라는 걸 할 거야. 뭐 한다고? 그럼 표준화를 하면 아까 그 0, 1로 바뀌어 다. 그럼 이 표를 보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 과정을 표준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요 틀에 짜맞추는 거야. 요 틀에 집어넣는 거야. 바꿔서. 이해가요 지금? 그 표준화하는 방법만 잘 봐. 이거 시험에 2만 프로 나와. 수능에 안 나온 적 없고 내신에 안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 평균 얼마니? 표준편차? 표준화의 근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야 돼. 모르면 못해. 모르면 그걸 구한 다음에 하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변수 얼마? 변수 얼마? 둘 다 바뀐다. 어떻게 해요? 외워. 변수 빼기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다. 얘 변수 얼마라고? 25. 제 평균 얼마라고? 40을 표준편차 얼마라고? 1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표준 정규분포선 쓸 때 X라고 안 썼어. 뭐라고 썼던 거 기억나? Z라고 썼어. 표준화를 하면 변수가 Z로 바꾸는 건 그냥 약속이야. 표준화 됐다는 뜻이야. 여기도 바꿔야 돼. 40 빼기 40 이렇게. 이거 이해가? 마이너스 1.5 Z 0 됐나요? 표준화 된 거야. 이제부터 Z야. Z야. Z는 가운데가 무조건 얼마라고? 0이야.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 0까지. 요 넓이 구하라고. 뭘 이용해서? 요 표를 이용해서. 0부터 1.5나 0부터 마이너스 1.5나 넓이가 어떻다? 여기 얼마라고 돼 있니? 0. 얼마? 433. 끝! 정답이 0.433.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이걸 뭐 한다고 배워? 세 글자? 표준화. 그렇잖아, 얘들아. 자료마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 뭐 할 거야? 다르겠지. 학교에서 물어보자. 내가 수학 80점 맞는 거랑 영어 80점 맞는 거랑 등급이 같니? 왜? 수학이랑 영어가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 어떠니까? 다르니까.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 이렇게 표준화해서 비교하는 거라고. 이해가죠, 지금?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방식이야. 하나만 더 할게. 두 번째도 갑시다. px가 얼마일 때 60 이상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어딘가 60이 있고 여기를 구하라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근데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표준화. 표준화할 때는 부를 보면서 하는 거라고. 표준화합시다. P, Z야. 표준화했다는 소리야. 변수, 빼기, 평균, 표준 편차. 얼마니? 2지. 오케이? 그리자. 표준화했어. Z야. 표준화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얼마라고? 0이야. 얼마 이상? 2 이상. 다음 표에는 항상 0부터 오른쪽만 나와 있어. 근데 물어보자. 전체 넓이 얼마니? 절반 넓이? 2분의 1. 그치, 0.5. 그럼 절반 넓이에서 요만큼을 뭐 하면 돼? 빼. 그러니까 0.5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이 얼마라고 돼 있어? 0.477. 이거 빼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질문? 근데 이보다 큰 거를 구하는데 왜 표에는 0부터 오른쪽의 확률까지만 나와 있어. 0부터 1.5까지 확률. 0부터 2.0까지 확률만 나와 있어, 무조건. 그래서 저렇게 구하는 수밖에 없어. 이해가죠? 왜 그래?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별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이해가죠? 밑에 하나만 하자. 밑에서 혹시나 아까 내가 절대값 나온 것 때문에 217번의 두 번째 거 보여요? 풀어봐. 절대값 풀 줄 알아야 된다. 와, 시간이 훅훅 간다. 이제 그만해요. 이거 하고 한 텀 쉬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다시 말하면 통계는 얘들아 수학이 아니야. 되게 기계적인 그냥 학문이야. 이거는 많이 풀어보고 손에 익히면 돼. 특히나 이 통계 파트는 더더욱 그렇다. 대학 가면 이거 손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다 기계가 계산한다 어차피. 우린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알면 돼. 자, 요거까지 하고 딱 쉽게 217번에 2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보이나요? 평균이 얼마? 60. 표준 편차가 얼마? 4. Z표 보여? 0부터 1, 0부터 2, 0부터 3, 2번 구하라. P, 확률 구하라. 절대값, x-64. 이렇게, 얼마? 4. 됐나요? 우리 절대값은 풀 줄 알아야 돼. 그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아.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아. 사이값. 그럼 어디부터? 마 4부터. x-64가 어디까지? 4까지. 64 더해 60부터. x 64 더해 68까지. 됐나요, 지금? 네. 이제 표준화합시다. 얘도 표준화, 얘도 표준화. 표준화한 변수가 x에서 뭘로 바뀐다? z로 바뀐다. 이해가지? 그럼 바로 바꿉시다. 암산하자. 누구에서 누구 뺀 다음에? 변수 빼기 절대로 반대로 빼지 마라.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야. 60에서 얼마를 빼? 그럼 얼마야 그냥? 0. Z. 68에서 얼마를 빼? 반대로 빼지 마. 그럼 8. 4, 나누기 4하면 얼마? 2. 끝. 그럼 0부터 어디까지 확률? 2까지 확률. 여기 있지? 0부터 Z, Z가 2. 얼마래? 0.477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끝. 이해가? 됐어. 이제 표준화할 줄 아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활용들, 표준화를 이용한 활용들을 풀겠습니다. 이해가죠, 지금? 다시 자, 필수 예제 18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표준화라는 소리야. 다음을 성립하게 하는 k값 찾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뻔하지 않니? 요 z에 대한 값이 나와 있는 순간 표준화야. 바로 갑시다. 내가 구할게. p x가 k 이상의 확률. 그 값이 0. 얼마다? 0013입니다. 당연히 표준화해서 얻은 확률 값이겠지. 이해가지? 그럼 표준화합시다. p x가 z로 바뀐 다음에 표준 편차 얼마분의
5분의 변수 빼기 평균을 쓸 거야. 그 값이 0.0013이 나왔다. 그러려면 얘가 뭐냐 이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그려볼게 얘들아. 이렇게 표준 정규포 곡선이 이렇게 있었겠지 당연히. 됐나요 지금? 얘들아 물어보자. 얘 이상이야 이하야? 얘 이상인데 확률값이 엄청 작지. 그럼 얘는 상식적으로 0보다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이 i가 0보다 왼쪽에 있는 값이겠니? 오른쪽에 있는 값이겠니? 오른쪽에 있겠지?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확률값이 0.5를 넘어가겠지?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아마도 요 넓이가 이게 된다는 소리야 이거 이해가 지금? 근데 표에서는 항상 0부터 오른쪽만 나와 있다 그랬어. 요 확률이 0.0013이라는 소리는 요 부분의 확률이 0. 얼마? 4, 4, 8, 7이라는 소리야 이거 이해가 지금? 표를 보자. 0.4444래. 4987이지. 이해가요? 그럼 거기 표 봐봐. 0.4987이 되려면 z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 3.0이라고 돼 있어. 즉, 요 놈이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소리지.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럼 끝났지, 따라서. 얘로 와. K-50이 얼마가 되면 돼? 15이 되고. 그럼 K는 얼마가 되면 된다? 65 이렇게 끝나는 말이지. 이해가요, 지금? 그 기본 표준화를 가지고 문제를 살짝 그냥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고 한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나머지들 뭐 별반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이제 오른쪽 갑시다. 얘다. 이제부터 활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활용. 딱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써먹는다는 겁니다. 표준화라는 걸. 갈게. 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대부분. 갈게. 문제 읽기도 전에 여기 누구 표 보여? Z표 보이지? 표준화야. 읽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이 뭘 따른다? 정규원포 자릅시다. 그럼 이렇게 써. 보자마자 이렇게 쓸게. X 어떤 고등학교의 키야? 정규원포를 따른다. 오케이? 평균 얼마? 164. 표준 편차 얼마? 5.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단 학생 수가 총 몇 명이 있대? 1000명이 있다는 건 기억해주고 괜찮지 지금? 1000명에 대한 조사한 결과물이야. 이제부터 갑니다. 1번 키가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인지 물어보지 확률 얘기해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확률을 구하자. 키가 얼마 이상? 170 이상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거 이해가요 지금? 그 위에 걸 보면서 표준화하겠지? P, Z 헷갈리지 말자. 170에서 164를 빼. 그럼 얼마? 6. 걔를 5로 나누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소수로 계산해. P. Z는 얼마 이상이다? 1.2 이상이라고. 그립시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Z가 있고 종모야. 가운데가 0.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1.2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표에는 항상 0부터 오른쪽만 나와 있다 그랬어. 0부터 1.2까지가 0. 얼마라고 돼 있니? 3849야. 그럼 얘는 0.5에서 0.3849를 빼는 거지. 이거 이해가? 그럼 0. 얼마가 돼야 돼? 1151이 되는 겁니다. 단 지금은 백분율 퍼센트로 얘기하라 그랬지. 그럼 몇 프로를 하는 거야? 11.51%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11.51%. 51%가 된다는 소리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이런 정규분포, 이런 평균과 이런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 키가 170 이상이 되면 난 상위 11.51%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가죠 지금? 그 다음 갑시다. 160 이상, 170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인지 물어보지. 그러면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만 알면 돼. 왜? 전체가 얼마야? 만약에 10%면 1000명에 10%면 몇 명이야? 100명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또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가자. 확률 키가 몇 이상? 160 이상. 몇 이하? 170 이하.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그럼 이제 P 당연히 얘를 보면서 표준화하는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160에서 164를 빼면 얼마? 마이너스 4 나누기 5하면 마이너스 0.8이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네. 그 다음 갑니다. Z 170에서 164를 빼면 6 나누기 5하면 얼마다? 1.2가 돼야 지금 이해가? 예. 또 그리지. 나중에 이거 안 그려도 보일 거야. 처음이니까 계속 그릴게. 여기 0이 있고요. 마이너스 0.8이 있고 여기 1.2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요 확률도 체크하고 요 확률도 체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0부터 1.2까지 확률이 0. 얼마라고 했어? 3849. 0부터 마이너스 0.8이나 플러스 0.8은 똑같지? 0.2881. 둘 더해내면 실제로 0.673이 돼. 이해가? 그럼 얘는 67.3%. 전체 몇 명? 1000명. 그럼 대략 얼마라는 거다? 670 몇 명? 3명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지금? 괜찮지? 어렵죠? 그냥 다 확률이야, 표준화는. 오케이. 자, 특별하지 않고요.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223번 체크. 별표 하나. 내신에 많이 나와. 내신에 많이 나와. 말장난이야. 천천히 읽을게. 봐봐. 민신이기는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30분이고 표준 편차가 5이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잘라줘. 얘들아, 뭐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등교하는 데 걸리는 뭐? 시간이야. 항상 변수가 뭔지는 정확히 읽어줘. 오케이.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규분포라는 거야. 그치? 평균이 얼마? 30분이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 5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봐봐. 등교 시각 38분 전에 집에서 출발했어. 얘가 그럼 물어보자. 지각을 하지 않으려면 내 등교하는 시간이 38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렇지, 작아야 돼. 38분을 넘어가면 난 지각을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민씨가 뭐 할 확률? 지각할 확률. 그러면 요 X, 등교하는데 걸리는 그러니까 지각할 확률이라는 건, 그치?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8분을 뭐 하면 돼? 초과하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참고로 능이 있고 없고 확률 구할 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색칠할 때 그 한 줄은 별 의미가 없어. 이해가지? 그럼 얘를 보면서 표준화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갑니다. 그럼 P, Z 38에서 30 빼면 얼마니? 8. 8을 얼마로 나눠? 5. 그럼 얼마야? 1.6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지금? 그립시다,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0, 1.6이지. 내가 지금 구할 건 이 뒤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절반이 0.5, 0부터 1.6까지가 0.445이니까 0.0578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에서는 확률이니까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말장난이니까 그것만 잘 봐줘야 돼. 나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5, 4, 8이다. 쏘리. 빼기 틀렸으니까. 이해가죠, 지금? 이렇게. 뒤에 넘겨봅니다. 오늘의 라스트. 20번 별표. 물론 이거 하고 뒤에 수능 기출은 한두 개만 볼 거예요. 라스트 아니에요. 내용상 라스트. 이거 좀 어려워. 어려워 보여요. 봐봐. 제목이 뭐라고 돼? 이거 되게 실생활에 사용하기 좋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1등급 되려면 몇 점 맞아야 되지? 뭐 이런 거야. 내가 대학 합격하려면 수능 때 몇 점 맞아야 되지? 이런 거야. 너무 싫어. 봐봐. 제목의 밑줄. 최대 최소 문제. 최대 최소 문제야. 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다. 잘라도 이것도 의미가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게 있어. 2,000명이 응시해서 320명을 뽑지.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합격률이 나와. 흔히 말하는 경쟁률이 나온다고. 그치? 몇 명 중에 몇 명? 아니지. 2,000명 중에 320명이야. 그치? 그럼 이거 2로만 나눌게. 그럼 1,000명 중에 얼마가 되는 거야? 160이지. 그럼 100분의 16이니까 얼마? 0.16. 0.16.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16%. 16%. 그러니까 잘 본 사람 기준으로 16%까지는 합격을 시키는 거야. 이거 이해가? 마지막에.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에 뭘 따른다? 정규분포. 응시자의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얼마고요? 450이다. 표준 편차가 얼마야? 75야. 이거 이해가? 마지막에. 합격자의 뭘 구하라? 최저 점수. 합격하려면 몇 점은 맞아야 돼, 이거야. 이해가지? 근데 내가 합격을 한다는 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간다? 0.16, 16%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보통은 점수를 주고 확률을 물어보잖아.
이건 거꾸로야. 요 확률 안에 들어가려면 난 몇 점을 얻어야 되냐 이거야. 이해가? 그 문제를 거꾸로 정리하자. 우리 확률을 딱 내기 직전에 뭐 그리니? 분포표 그려보지. 분포표래. 밀도함수 그린 다음에 z값 찾잖아.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봐봐. 표준 정규 폭선 이렇게 있지. 그럼 봐봐. 수많은 사람들의 점수들이 있지. 표준하면 여기 어딘가에 막 찍히는 거 아니야? 잘 본 사람일수록 어디에 찍히겠어? 앞쪽에 찍히겠지. 상위 몇 프로만 합격을 시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 최상위 0.16을 봐달라는 소리야. 그치? 여기가 0.16이면 당연하지만 여기는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 0. 얼마가 돼야 돼? 34가 돼야 돼. 그치? 0.34가 되려면 z값 얼마라고 돼 있어? 1이지. 그럼 잘 봐. 만약에 어떤 애가 표준화를 빡 했더니 점수가 여기에 찍혔어. 그럼 얘는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표준화했더니 여기에 찍혔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그럼 봐봐. 최저 점수를 물어보지. 그럼 표준화를 빡 했을 때 마지막에 딱 뭐 했어? 이렇게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표준화에서 얼마가 되는? 1이 되게 하는 점수가 최저 점수가 되는 거야. 이거 z값 1이니까. 이거 이해가 지금? 그럼 과연 이런 거야. 아, 뭔 소리냐? 최저 점수가 K라고 할게. 내가 구하려는 게 얘야. 얘를 표준화를 빡 하고 때렸을 때 얼마로 바뀌어요? 1로 바뀌면 마지막에 딱 걸려서 합격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표준화 하는 거지. 따라서 표준화, 표준 편차 얼마니? 75분의 그렇지. 똑같이 변수 K 빼기 평균 얼마? 450이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 45니까 K는 얼마다? 525점 맞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가지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 갑시다. 잘 봐. 수능 기출 중에서 어려운 것만 좀 풀겠습니다. 우리는 161번 체크. 꽤 좋은 문제입니다. 꽤 좋은 문제야. 봐봐. 가조건, 나조건을 해석해서 마지막을 구하는 건데 우선 가조건, 나조건 해석하는 것까지만 먼저 합시다.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둘 다 안 주어지지? 얘가 누구 역할이라고? 평균. 여기는 표준 편차 제곱 분산 역할이야. 가조건, 나조건 해석하자. 가조건. 봐봐. x의 확률, x의 확률이지. 정규분포를 주고 x의 확률이지. 그림 그릴 거야. 뭘 그린다고? 적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나 표준화하지 않은 상태야. 그럼 어차피 이런 종 모양이고 가운데가 m인 건 알지? 이거 이해가? 나 지금 가족권 해석하는 거야. 뻔하지 않아? 6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5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어떻다? 그럼 넓이가 똑같다. 대칭적으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고 56.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어? 64. 그래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가? 아, 그럼 여기서 해석하고 싶은 건 이 m이 56과 64보다 가운데 중점이란 소리야. 더하면 얼마니? 120. 그럼 m이 얼마다? 60. 평균을 주고 싶은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해석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지? 아까도 엄청 썼다. 이거 뭐 구할 때 나온 아이라고? 분산.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분산 더하기 평균의 뭐랑 똑같다 그랬어? 제곱이랑 똑같다 그랬어. 근데 내가 여기서 뭘 구했어? 평균 구했어. 그럼 여기 제곱하면 얼마니? 3600이라는 소리네. 그치? 아, 그럼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16이라는 소리지. 됐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16이라, 분산이 16, 시그마는 4라는 소리야. 아, 그럼 여기서 저 x의 정규 분포는 완성. 평균이 얼마? 60. 여기는 4의 제곱, 16의 제곱이라고 쓰지 마. 여기까지가 1단계 가나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내가 구할게 P, 확률.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68 이거지. 다 특이점이 있어야 돼. 보통 얘 나오고 얘 구하라고 하면 표준하지. 이거 봐봐. Z가 아니야. Z가 아니야, 변수가. 변수가 Z가 아니야. 그냥 변수가 뭐야? X가 라이브하게 이거 보라는 소리야. 표준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거는. 이해가? 근데 잘 봐. 다시 그릴게, 이제. X야, 그냥. 요 가운데가 얼마니? 60이야, 그치? 내가 구할 건 몇 이하?
그럼 68이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 2야? 이거네. 절반이면 얼마? 0.5. 그럼 나는 여기만 구해내면 되겠네? 60부터 어디까지? 60부터 68까지. 근데 m이 얼마라고? 60이지. 60부터 x까지. 그 x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시그마가 얼마야? 시그마가 얼마야? 시그마가 4야. 시그마가 4야. 1.5 곱하기 4 하면 60 더하면 66이야 이거. 얘는 68이야. 난 60부터 어디까지 구하고 싶다고? 68까지. 여기 있구나. 얼마? 0.477. 이렇게 쓰라는 거 이번에는. 얘가 0.477이라고. 그럼 0.5까지 더해지면 0. 얼마가 돼야 돼? 9772가 된다고. 이해가지? 어렵지 않아요? 넓이는 무조건 확률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라스트 문제. 164번 별표. 어깨 어려워. 조금 길죠? 지워도 되니 이거? 조금 빡세다 이거. 마지막 문제. 이게 왜 빡세냐면 내용이 막 두세 개가 섞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뭔가 싶어해. 갈게요.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입니다. 자르기. 표기하자. x가 정규분포야. 물어볼까?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시장까지의 거리야. 평균이 얼마? 1740이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 500입니다. 그리고 간혹 장난칠 때 있다. 얘도 미터고 얘도 뭐니? 단위는 맞췄어. 여기 1.7km 막 이럴 때도 있어. 단위는 맞췄어. 이제부터 갑니다.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봐봐. 2000 이상에서 15% 이렇게 쪼개지는 거 느껴져? 우리 옛날에 조건부 할 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쪼개지던 거 기억나요? A 제품에서 불량률, B 제품에서 불량률 그런 느낌인 거야. 봐봐. 몇 이상? 2000 이상에서 몇 프로? 이 중에서 15%. 이 안에서 얘가. 그 다음에 2000 미만. 2000 미만 중에서 몇 프로? 5%는 뭘 이용한다? 자가용을 이용한다. 그럼 이 안에서 몇 프로는? 85%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안에서 95%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해가? 조건부터 많이 나오던 표야. 이제 갑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미출. 이 고객의 시장까지의 거리가 몇 미만? 2000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어. 확률이야, 그치? 무슨 확률 문제야?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거리가 2000 미만이다. 조건부라고. 조건부잖아, 그치? 한 명을 랜덤하게 택하는 게 아니라 자가용을 택한 거야. 이해가? 자가용 어디 있어? 진짜 더럽게 많이 푼 거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치? 그러면 얘랑 얘를 뭐 한 다음? 더한 다음 2000 미만 얘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명을 택하면 2000 이상일 수도 있고 2005일 수도 있어. 미만일 수도 있지. 그거를 표준화해서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거리를 준 거라고. 괜찮아요? 이제 또 봐봐. 200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할게. 괜찮지? 일로 오자. P 거리가 2000 이상. 이거 벌써 표준하는 거지? 같은 변수의 거리 갑니다. P Z 2000에서 얼마를 빼? 1740 빼. 그럼 얼마니? 260이야. 얼마로 나눠? 500분의 260이지. 50분의 26이지. 100분의 52지. 0. 얼마야? 52야. 괜찮아 이거? 그치? 이렇게 그리지? Z 0. 0.52 이렇게 되겠지. 그럼 0부터 0.52까지가 여기 있네. 0. 얼마? 2. 얘가 0.2에는 얼마란 소리야? 0.8이란 소리지. 그럼 1로 들어갈 확률이 10분의 8인 거야. 1로 들어갈 확률은 10분의 이걸 이렇게 구하라고 준 거야 지금.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최종 1로 들어간 다음에 자가용을 타야지. 몇 분의 8?
들어간 다음에 자가용을 타. 100분의 얼마? 15. 또는 일로 들어가. 얼마? 10분의 2. 자가용을 타야 돼. 100분의 5. 분의 위에는 2000 뭐라고 해서 마지막에 미만. 여기 있는 거지? 얘가 올라가. 끝. 이런 패턴. 조건부 대 독립시행의 독립시행이래. 표준화를 섞어서 낸 문제입니다. 이러면 어려워진다고. 내용이 2개 이상 섞여 있으니까.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표준화 끝. 다음 시간에 마지막 표준화 하나만 더 할 거야. 이항문포 오늘 배웠어? 안 배웠어? 정규문포 배웠어? 안 배웠어? 이 2개를 섞는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야. 익혀서 와야 돼. 이해 가죠 지금? 오케이. 숙제만 체크합시다. 개념원리 175페이지까지입니다. 개념원리 175페이지까지. 어디서부터니? 뭐 써져 있겠지만 그 뒤에 답니다. 개념원리 175페이지입니다. 이거 이해 가지 지금? 됐죠? 그 다음에 RPM 좀 볼까요? RPM 저번 시간에 67페이지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 RPM은 68페이지부터 오늘 배운 거. 중간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제외 알죠? 그건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할 거니까. (84페이지까지) 잘 나눠서 해라. 이거 한 번에 못한다. 6일 나눠서 푸는 거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눠서 해. 일정량. 개념원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돼. 다음에 보충. 아까 화요일날 몇 시? 5시? 네, 10분이요. 한 30분 정도 있는데 괜찮아 그거는? 네. 오케이. 화요일날. 주의 수정하는 과제를 자랑해야지. 어떡해. 밀리지 말자 더 이상 뒤에 거는. 와, 여기서 밀리면 진짜 죽겠는데? 여기까지 합시다.